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피플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파워피플을 직접 만나서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그들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직접 들어보는 배종호의 파워피플. 오늘은 백팩을 메고 출근하는 구청장, 서울 중구청장님 서양호 구청장님을 모셨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선배님.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통해서 당선되셨죠? 네, 6월 13일 선거였으니까 어제로 딱 6개월이 됐습니다. 네, 딱 6개월 되는 이 시점에 모셨으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시점에 모신 것 같은데 6개월 지났지만 요즘도 바쁘시죠? 네, 그동안 구민들이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이 4년 동안 구청장 기관장이기 때문에 4년 동안 해야 될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네. 그 4개년 계획에 맞춰서 내년도 주요하게 전략 과제를 설정한 것을 가지고 조례와 예산들을 수립해서 지금 의회에 본회의 상정돼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 5대 전략 과제를 내년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네. 의원님들한테 아부하느라고 지금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네. 리더십이 워낙 뛰어난데 야당 구의원들하고도 사이 좋죠? 예, 야당 의원님들도 구정이라는 것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양날개가 있어야 네.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구의원님들 항상 국민의 대변자라고 생각하고 항상 경청하고 그리고 구정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또 잘못됐다 그러면 방향을 좀 바꾸고 국민들을 대변하신 분들로 최상으로 존중해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동반자로 조력자로 함께 가려고. 그럼 이제 요즘 가장 바쁜 현안은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그 중구 5대 전략 과제라 그래서 네.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즉 우리 중구청이 직원이 1,300명이고 네. 1년 예산이 4,300억입니다. 네. 수천 가지 일을 하는데 구청장이 만기칠람으로 주사보처럼 모든 걸 다 챙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도 구청장의 과제, 구청장의 아젠다를 전략 과제 5가지로 선정해서 그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는 사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우리 중구가 25개 서울 구청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서울시 평균이 14%인데 비해서 우리 중구는 지금 17.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르신들에 대해서 공로수당을 신설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과 기초수급자 이 두 분들을 약 우리 중구 어르신들이 약 60% 되는데요. 네. 그분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어르신 공로수당을 연간 12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만들어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열심히 설득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밖에도 돌봄과 교육 문제 그리고 중구의 문화 르네상스라든가 동정부 추진, 도심산업 육성 이 5가지를 5대 전략 과제로 수립해서 각종 조례와 예산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아주 바쁜 시기. 수확을 앞둔 농번기 농부의 심정입니다. 네, 열심히 땀을 흘린 만큼 수확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어르신들에게 10만 원 주면은 굉장히 좋아할 텐데 재원 마련은 어디서 하는 거죠? 재원 마련은 우리 구청장 회의 갔더니 중구는 서초구에 이어서 재정 자립도가 2위에서 돈 많으니까 막 그냥 나눠주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네. 아니 어느 군들 재정이 풍족한 데가 있겠습니까? 네. 국민들의 생활 복지의 문화의 요구도 높아지기 때문에 재원은 한정적인데 제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중구가 불필요한 예산들을 쓰고 있는 네.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구청장이 참여하는 형식적인 행사, 지역 주민들이 전체적 참여하기보다는 일부 단체장들 중심으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은 정동 야행이라는 축제가 있습니다. 네. 덕수궁에서 한밤에 조명도 밝히면서 문화예술인들 나와서 공연도 하는 건데 아주 대표적 축제가 됐습니다만 아쉽게도 우리 중구민이 참여율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이거는 아주 좋은 축제이긴 하나 중구민 참여가 너무 저조하니 서울시 대표 축제로 가져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네. 제안해서 협의한 끝에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축제로 가져가서 그 예산에 소요되는 5, 6억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었고요. 이 밖에도 관행적으로 해왔던 토목사업과 건축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세수가 많다 보니까 그동안은 건축과 토목에 대한 투자, 시설 지원에 대한 투자가 다른 구보다
8%에서 10% 정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투자비 중에서 불필요하게 되는, 왜 가을철 겨울철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 뒤집고 도로 공사하는 것처럼 관행으로 해왔던 공사들을 아껴서 그 재원에서 한 100여 원 정도가 아껴지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전시장 행사 22억하고 이런 관행적인 토목사업 건축사업에서 한 100억 정도 만들고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고 네. 아껴서 재원 156억을 만들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뭐 재원 마련은 전혀 염려가 없는데 예. 지금 이제 구청장님이 추진 중인 어르신 수당 10만 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저희 우리나라가 현재 그 세계 경제 규모가 11위입니다. 네, OECD에도 가입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가입한 나라들 중에서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은 부끄러운 그 민낯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정부가 공적 부조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 중구는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이 서울시 평균 14%보다 3.2%가 높은 17.2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85세 이상 그 초고령층과 독거노인의 빈곤율이 서울시에서 1위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 중에서 그 소득이 높은 분과 낮은 분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의 소득 보전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한 끝에 우리 세계 규모 경제 11위까지 올 때까지 근대사를 힘겹게 살아오신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역사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공로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우리 젊은 그 경제 종사하는 인구에게 10만 원은 하룻밤 술값에 지나지 않지만 네, 소득이 전혀 없는 분에게 10만 원은 아주 요긴한 돈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통계 자료에 따르면 10만 원에 따른 그 소득 향상이 빈곤층에는 25%, 네, 혼자 사시는 분도 무려 22%의 빈곤 개선 효과가 있을 정도로 어르신들에게 경제 수단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10만 원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어르신 공로 수당을 중구부터 시작해서 향후에는 타 지자체라든가 정부로 확산시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마침 국회에서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네. 특히나 빈부격차가 심각한 우리 중구에는 이 정책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을 반드시 우리 중구가 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게 앞으로 잘 되면은 대한민국 전 어르신들께서 우리 구청장님께 큰 박수를 보낼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구청에서 어르신들에게 10만 원씩 네. 어르신 뭐 공로수당을 주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중구로 몰릴 수 있다. 그래서 위장 전입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네. 위장 전입의 문제는 그 소위 말해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준 세금을 그 우리 중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부정수급자 문제는 철저하게 그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기초연금을 그 드릴 때 전입자 전출자 때문에 서울시 25개 구청에는 각 동주민센터마다 찻동 그 복지사 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전체 동 지역을 전수조사를 가능하고 또 통장님들 협조하에서 이미 기초연금 그 실태조사할 때 그 전수조사를 한 경험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혹시나 그 이 10만 원 때문에 위장 전입하는 것들의 예우를 판단하기 위해서 평상시 시기에 각 동별로 통별로 전출입자 명단 데이터를 가지고 네, 그 평균보다 한 달 평균이 높아질 경우에는 그 위장 전입자의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 통에 대해서는 집중적 정밀 전수조사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만에 있을지 모를 부당 수급자. 그래서 심정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 와서 드리고 싶지만 네, 중구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중구민에게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부정수급자에 대한 그 차단 대책은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도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구청장님의 멋진 리더십 기대가 되는데요. 재밌는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네. 리더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닮은 점은 뭐고, 부족한 점은 뭐고, 뛰어난 점은 뭐예요? 아유,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저 같은 마을 사또하고 이거 비교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닮은 점은 뭐예요?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다른 분들의 말씀, 보고 자료를 꼼꼼히 꼼꼼히. 잘 보는 경청은 제가 닮고 싶은. 네, 저도 그래서 많이 구청장이 되고 나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뭐 원래는 폭염이라든가 한파 이런 그다음에 추석 앞두고 물가 때문에 찾아뵀는데 오히려 한파나 그 폭염이나 물가 얘기보다는 생계 문제라든가 주거의 열악함들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그 이야기 듣는 속에서 중구 어르신 공농수당의 필요성들 정책으로 만들 수 있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많은 리더십 중에서도 특히 상대에 대해서 끝까지 배려하고 이야기를 듣고 하급자가 보낸 보고서를 관저까지 싸들고 가셔서 꼼꼼히 보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물어보고 챙기는 과정 속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아랫사람들의 의견들, 국민들의 소리를 겸허하게 되는 그런 경청의 자세는 제가 계속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반면에 차이점은 문재인 대통령 아시다시피 율사 출신 네.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정연하고 분석적으로 해서 타당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성실하고 꼼꼼한 분이신데 저는 그런 면도 있지만 저에게 단점은 직관에 의한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낭패를 볼 때도 있지만 머리가 인식하기 전에 심장이 먼저 저 심장을 먹먹하게 하는 게 있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결정해서 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조금 다른. 그래서 네. 손해도 보지만 또 살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저에게 교훈도 되고 해서 정책을 결정할 때는 가급적은 신중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정책이 결국은 사람을 위한 행정이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머리로도 충분히 생각하지만 때로는 심장이 움직이는 것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먼저 결정해 나가는 그런 점은 좀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금은 다른데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저는 잘 판단이 잘 안 서서 현재 제 스타일대로 머리로 충분히 생각하되 가슴이 뛰는 대로도 움직일 줄 아는 마음 따뜻한 구청장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직관이냐 이성이냐 심장이냐 머리냐 둘 다 있으면은 아주 금상첨화일 텐데 우리 구청장님 둘 다 갖추고 있으신 것 같고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우리 구청장님 되시기 전에 예. 종편 스타, 텔레비전 스타, 또 정치 평론가 예. 최고의 스타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구청장님으로 길을 바꾸신 그 동기가 궁금한데요. 원래 이제 정치 평론 종편 스타는 아니고요. 네, 유명했던 A급 스타들 이를테면 이철이, 박용진, 소위 말하는 민주당과 진보 진영 내에 네, 그런 패널들이 많이 활동하시다가 그분들이 국회의원 출마하신다고 빠져나가면서 네, 빈 구석이 있어서 제가 어줍지 않게 그 빈 구석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정치적인 그 격동기, 최순실 사건이라든가 대선이라든가 총선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급변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민주당 측 진보 측 진영의 이야기들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제가 좀 사람이 없어서 제가 불려나갔던 것 같고 그래서 어줍지 않게 역할을 하다가 아무래도 원래 청와대도 있었고 국회 보좌관도 했었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직접 선수가 아니라 링에서 직접 뛰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서 밖에서 관전평을 하는 데는 아쉬움이 항상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치평론을 만 3년 했는데 하면서도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저 문제를 이렇게 했을 텐데라는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네, 마침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구청장 출마의 기회가 있어서 오랜 고심 끝에 직접 심판이 아니라 선수로 한번 뛰어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문제 의식을 이제 정치 현장, 민생 현장에서 직접 실천에 옮겨볼 그런 기회를 갖게 되셨는데 앞으로 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또 이제 구청장님 지금은 뭐 이렇게 양복, 네. 또 넥타이 메고 출연하셨지만은 구청에 출근하실 때는 뭐 캐주얼 복장에 그리고 백패스를 메고 출근하신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네. 캐주얼은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 캐주얼을 한 날 토요일 날은 많이 쉬는 편이고 금요일이나 일요일 정도는 캐주얼하게 다니는데 네. 주로 이제 세미 정장을 많이 입고 백패스 늘 백팩은, 메고요. 예, 네. 백팩을 매는데 이유는 저희 중구는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7년 동안 보수 정당이 집권을 했었고요. 네. 중간에 잠깐 민주당 구청장이 되셨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무효된 걸 합치면 대략 그냥 한 12년 정도가 네. 보수 정당의 기관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토목 건축 중심에서 복지, 교육 등 사람 중심으로 바뀐 것을 논리와 방향으로 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정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걸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스타일을 바꾸는 것들이 변화되었구나, 바뀌었구나라는 네. 메시지를 줄 거가 돼서 그래서 첫 7월 2일 출근한 날부터 변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기존의 구청장들과 좀 다른 모습들을 선택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직원들에게는 신선하게 와닿는데 아무래도 간부들이 보기에는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은 아이고 너무 나이 젊은 구청장이어서 저런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제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해해주고 있는 편이어서요. 네. 얼마 전에는 대한극장에서 우리 만년 팀장들, 계장님들하고 같이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면서 네. 내 인생에 나는 언제 한번 퀸이었던 적이 있나, 킹이었던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서로 처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연말 직원과 함께하는 자리도 있고 해서요. 그런 단순하게 외모의 캐주얼 백팩이 아니라 이렇게 구청의 직원들의 입장에 서서 함께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변화로 우리 직원들이 와닿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식의 변화도 좋지만 직원들의 입장에서 직원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변화된 리더십을 직원들과 소통하는 그런 그 내용의 변화로 나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는 뭐 잘 아시겠지만 상징, 네. 이미지, 메시지가 중요한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 같은 경우 이제 브로치를 통해서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의 예. 메시지를 쭉 전달했는데 외교 무대에서 그럼 이제 구청장님의 그런 의상을 통한 변화의 메시지에 대해서 네. 구청 직원 그리고 또 구민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국민들은 젊은 구청장 아유 젊다 막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날씨 이르고 비 오면 무릎이 아픈 이제 52인데 네. 그동안에 우리 중구의 기관장님들이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중년 이상 연세를 가지신 노년층들이 하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젊어서 젊은 구청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나이적으로도 그렇고 예전에 그 구청장 하면 떠오르는 그런 기관장의 이미지에서 발고 활기차게 일하면서 발로 뛴다라고 하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6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 한번 해봐라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서요. 네. 그 안에 그 의상의 변화, 외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스타일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의 변화, 그분들의 삶의 변화, 민생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일로서도 승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